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번 주에 워낙에 지금 빅 이벤트가 많아서 그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 이제 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뭐, 저도 늘 강세장을 말씀드렸고,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월요일이면은 우리가 4,000포인트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8% 정도인가요? 그 정도만 더 올라가면 5천입니다. 5천이 꿈만의 일은 아니다. 자, 그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수를 꾸준히 아웃퍼폼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우리 이번 주에 슈퍼 위크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일정을 보시면은 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내용을 좀 줄이기도 했는데 줄인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무려. 굉장히 많죠. 이번 주 간단히 정리하면 간단히 정리가 안 되네요. 자, 경제 지표하고 실적 발표를 보면 경제 지표가 이제 우리가 PC 물가지수가 A급 지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CPI가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적긴 하지만은 여전히 중요하고, 이게 금요일 있죠? 그 다음에 또 미국 3분기 GDP 등등도 있는데, 자, 경제 지표도 경제 지표지만은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어마어마합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빅테크만 한 개만 발표돼도 후덜덜인데 무려 5개가 이번 주에 나온다는 거. 자, 수요일 3개, 현지 시각, 목요일 2개입니다. 딴 것도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슈와 모멘텀을 보시면은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가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와 연동된 미중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또 APEC CEO 서밋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자, 관련해서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트럼프의 동선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방문이 있어요. 있고, 이제 29일 일본을 떠나면서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한국 방문을 하게 되고, 이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1박 2일 코스이기 때문에 29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은 미국으로 떠나겠죠? 자, 이 떠나는 날 시진핑이 주석이 한국 방문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30일부터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2박 3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는 날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날이 30일입니다. 자, 이날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요. 아마도 여기에서는 뭐 휴전 정도로 봐야 되겠죠. 뭐 결판 나는 건 아니고 나쁘진 않은 분위기다. 그리고 31일부터 APEC 정상회담이 11월 1일까지 있는데 그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머무르고 시진핑 주석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을 머물고 해서 정상회담은 30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뭐 거기다가 또 한국 실적 발표 또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한국 실적 발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실적 발표가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또 여러 행사 일정이 있다는 거.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중요하죠. ECB 기준금리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으니까 일정을 잘 챙겨서 아마도 거의 우리나라의 전 섹터 있죠. 전 섹터 종목에 한 번씩은 다 영향을 줄 겁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가 대단한 슈퍼 위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우리 글로벌 증시 잠깐 보시면은 뭐 이렇습니다. 놀라워요, 요즘. 미국 시장을 보면 지난주는 한 2%대 상승을 했죠. 그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한 1%에서 3%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는 요즘 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는데 코스피가 무려 5% 올랐어요. 최근에 뭐 계속 급등세죠. AI 모멘텀,
관세 노이즈가 수습이 되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부는 지금 지수를 못 따라가겠다. 맞아요. 힘듭니다. 아니, 일주일에 지수가 플러스 5% 뛰는데 쉽지가 않아요. 1%에 5% 이상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기관 매니저도 지금 지수를 못 따라가는 케이스가 속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못 따라가면 환매를 해야 되죠. 환매 돈 빼지 않습니까? 돈 빼면 주식을 또 팔아야 돼요. 들고 있던 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악순환 연결고리는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시총으로 보면 우리 30%가 넘어요. 30% 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버리면 지수를 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적은 펀드는 시장 수익률이 하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우량주를 매도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편입할 수밖에 없어요. 편입을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 그러면 또 펀드가 수익률 시장 하회해. 그럼 또 다른 거 팔아서 또 이거 사야 돼요.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쏠림이 강하고, 그리고 가야 될 종목이 일부 못 가는 게 발생을 해요. 네, 분명히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애들, 여기에 엮인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인지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미국은 금리 인하 모멘텀, 지난 금요일도 발동이 됐죠. 우리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AI 모멘텀, 풍부한 유동성은 공통으로 갖고 있죠. 거기다 우리는 미국은 지금 PER이 S&P 500 기준으로 한 23이라면 우리는 얼마예요? PER이? 지금도 한 12배가 안 돼요. 11배 정도. 일본, 대만이 15배가 넘어요. 지금 15, 16배 합니다. 이것만 따라가도 우리가 5,000포인트는 가 있다는 얘기죠. 자, 주가 상승의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번 CPI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장에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모멘텀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2025년 글로벌 증시 전체 상승률인데, 근데 재미난 게 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 코스피가 5% 올랐는데 전체 누적 수익률은 거의 한 8%인가 올랐어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한 56% 상승이었거든요. 5% 뛰니까 8% 올라와 버린다고. 왜냐?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무려 지금 64% 올라가 있어요. 제대로 된 나라 중에서는 글로벌 1위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대단하지요.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다 허덕허덕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걸 못 따라가는 분들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좀 뭐 완만하게 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테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일주일 만에 거의 뭐 30에서 5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등 나올 때는.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도 꼼딱꼼딱 가긴 하지만은 특히 지난주와 지지난주 보면 한 2주 만에 한 5그레일 정도 만에 막 40%씩 뜁니다. 특히 뭐 한 1, 2주 사이에 다 올랐지만은 1, 2주 사이에 제일 강했던 게 2차 전지죠. 폭등에 가까워요. 그 2주 만에 더블 가까이 올라가 84%, 에코프로. 현대차도 안 움직이다가 관세액이 나오면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거의 10% 장중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꼼딱꼼딱 뛰다가 갑자기 뛰어버리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LNF 같은 거 보십시오. 거의 2주만 얘도 거의 83%. 꼼딱꼼딱 뛰다가 훗발로 올라온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폼을 느끼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내게 이렇게 안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안 가던 종목을 낼름 팔면은 요놈이 갑자기 10%, 20% 올라가요. 경계를 해야 되죠. 내게 안 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펀더멘탈 이상 없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상 없으면은 웬만하면 갖고 가야 되고, 이상 있으면 갈아야죠. 만약에 종목이 안 가고 한 달 기면, 예를 들어 10% 오른다면은 2달 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고 소외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때 움직이면은 20, 30% 갑니다. 한 3달 긴다. 그러면은 한 50% 올라갈 거예요. 한꺼번에.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올라간 패턴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금 미국 분위기, 그 다음에 중국 분위기, 지금 이제 다음 주 이벤트를 앞둔 분위기는,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전면 타결은 어렵고 워낙 많으니까 최소한 휴전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시진핑 회담의 거듭 낙관론, 그 다음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타결은 매우 가깝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우 가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정책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 막바지. 11월 입법 추진할 듯. 그러니까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된다. AI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수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는 분위기죠. 팔 때도 있지만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좋아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도 역시 지난 10월 20일부터 계속 고객 예탁금이 80조를 넘어갑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고객 예탁금. 자, 외국인 수급 좋아. 고객 개인 자금, 고객 예탁금 좋아. 거기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국내 주식 비중 확대 시사. 다 살라 그러네? 풍부한 유동성. 주가 빠지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떤 종목을 사가야 되냐, 그러면. 안 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 가고 다 좋죠. 심지어는 그렇게 안 가던 자동차 2천지도 뛰었지 않습니까? 다 간다. 정말 펀드멘탈 안 좋은 거 빼고는 다 간다. 펀드멘탈이 완벽한 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세상 완벽한 건 없으니까. 약점은 다 있으니까. 적당히 좋으면 다 가요. 순서가 있을 뿐이지.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세 상승 섹터라고 중심주라 그러면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겠지만은 사실 주력 섹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 많이 갔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는 아마도 꾸준하게 2위, 3위를 할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서 2위, 3위, 2위, 3위 할 것 같아요. 시세. 나머지는 한 번씩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섹터가 1등 한다. 얘 한 번 1등 하다가 그날 얘가 그날 1등 하다가 뭐 얘가 그날 1등 하다가 얘가 그날 1등 하다가 아마 1등은 계속 바뀔 것이다. 뺑뺑이 돌면서.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쏠림장에 대한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언제든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대세 상승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강한 마인드로, 긍정 마인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미리 버블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버블은 아니잖아요. 좀 비싸긴 비싼데 버블은 그까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글로벌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PR 한 10배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10배의 PR. 이 정도인데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밑으로는 8배, 위로는 12배 정도. 이게 통상적인 겁니다. 지금 한 11.6배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12배 간다고 뭐 다 파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고 버블이 되든 뭐든 끝을 보고 파시면 돼. 개워내면 되니까 막판에. 미리 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의 투자 전략을 저는 이렇게 봐요.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일단 잽을 좀 많이 날려봐야 돼. 하루는 이게 올라가고 하루는 저게 올라가고 하루는 딴 게 올라가고 막 그러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용기를 좀 내셔야 돼.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섹터 종목이 있으면은 10% 올라가도록 따라 붙을 필요는 있어요. 그 잽이죠. 잽을 날려보는 거야. 날려봤는데 그냥 꼬꾸라지는 종목도 있고 가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샀는데 잽을 날렸는데 뭐가 딱 걸린 것 같아. 휘청하는 거야 약간.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퍼부어야 돼. 비중을 확 늘려야 된다고요. 그쪽이. 그죠? 그래서 KO까지 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승률은 낮아도 됩니다, 여러분. 승률은. 내가 10번을 매수를 했는데 5번을 했는데 3번 실패다.
잽이니까. 두 번 잽 들어가는데 딱 걸린 느낌이야. 그때는 끝까지 가야 돼요. 확 비중을 실어주면 밀어줘야 됩니다. 내 계좌에 미친놈이 있어야 돼요. 미친 듯이 가는 종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이 그런 장인데 걸리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먹을 때 조금 먹고 이럴 때 많이 잃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가야 돼요. 잽은 많이 날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괜찮아. 대신에 다 살 수는 없어요. 그중에 딱 들어가 보고 아니면 나오고 아니면 나오고 딱 뭔가 딱 걸린다. 그런 느낌 들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 보십시오. 잽을 날리다 이런 종목이 걸렸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끝까지. 제가 이제 우리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쪽에 뭐 공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3만원대 계속 말씀을 드린 로보티저인데, 로보티저는 또 우리 채널에 많이 또 올려드렸죠. 이게 그 자리에서 지금 6배 올라왔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때 같이 만져보시면, 이때 상한가도 갔으니까, 처음에 초입에 상한가도 갔으니까, 이 당시에 아마 매매를 했던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매수한 분도 많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누가 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누가 가느냐? 우린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수익 나는 사람과 안 나는 사람의 차이점이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장이잖아요. 큰 수익 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